미국의 한 주택가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살 소녀를 쫓는 100파운드 로트와일러가 길을 걷고 있던 소녀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본 진돗개가 온몸으로 주인을 지켜내려고 뛰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소녀는 무사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올해 7살이 된 딸 에밀리와 함께 큰 2층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 마이클은 해병대 소속으로 3개월 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나갔죠.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현관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에밀리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밀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든든한 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딸과 함께 해외 입양견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대한민국의 진돗개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된 수컷이었는데요. 사진 속 반짝이는 눈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며 특히 주인을 잘 지키는 견종이라는 설명을 읽고 나니 더욱 마음이 끌렸죠. 입양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과 여러 차례 화상통화도 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죠. 집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집 안에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어요. 매일 밤 진돗개 사진을 보면서 잠들었고 딸과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수천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견종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죠. 이제 곧 새로운 가족이 될 진돗개를 기다리는 텍사스의 작은 집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딸과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낯선 텍사스까지 올 용감한 수호천사를 기다리며 두 모녀의 마음은 하루하루 더욱 설레었답니다. 드디어 진돗개를 데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엄마 몇 시에 공항 가요? 를 수십 번은 물었던 것 같네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계속 들떠 있었습니다. 진돗개 사진을 보면서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더니 갑자기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어요. 신화 속 강한 거인의 이름처럼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의미였죠. 저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분이 데려온 타이탄은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반짝이는 갈색 털과 똘망똘망한 눈빛, 그리고 당당하게 쭉 뻗은 등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했지만 에밀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에밀리의 손을 하찼죠. 집으로 데려와서도 타이탄의 적응은 놀라웠습니다. 첫날부터 자기 물그릇과 화장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에밀리의 방 위치도 금방 익혔어요. 특히 에밀리와는 찰떡궁합이었죠. 아침에는 에밀리를 깨우러 가고 학교 다녀올 시간이면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에밀리와 함께 숙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에밀리가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타이탄은 조용히 옆에 누워서 지켜보곤 했죠. 잠들 때면 항상 에밀리의 방 앞을 지키고 밤중에도 주기적으로 집 안을 순찰했어요. 이웃들의 반응도 무척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라는 견종을 잘 몰라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타이탄의 영리함과 예의 바른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죠. 특히 산책할 때 목줄을 당기지 않고 차분히 걷는 모습, 낯선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경계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우리 옆집 제시카는 타이탄을 만난 뒤로 자기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네 강아지 모임에서도 타이탄은 스타였습니다. 다들 한국의 토종견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똑똑하고 충직한 모습에 감탄했죠. 이제는 밤에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타이탄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에밀리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요. 곧 돌아올 마이클도 타이탄을 무척 좋아할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타이탄이라는 새로운 수호천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에 들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그 무리에는 제일 큰 로트와일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시작된 이 견종은 처음엔 도축장 관리견이었는데 성인 남성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과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데스락이라고도 불린대요. 특히 우리 텍사스주가 맹견에 관한 법이 취약하여 정말 위험한데 다른 주들은 맹견 소유자에게 최소 50만 달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 주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요. 맹견 등록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고가 나도 견주 처벌도 약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정말 끔찍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시카고에서는 산책 중이던 할머니가 로트와일러 2마리한테 물려서 중상을 입으셨고 뉴저지에서는 3살 남자아이가 가족이 키우던 로트와일러한테 물려서 숨지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댈러스에서 일어난 사고는 딸을 키우는 저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5살 소녀가 자기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대요. 갑자기 이웃집 로트와일러가 담을 넘어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이 엄마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대요. 그 이후로 댈러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지금도 맹견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밖에서 뛰어놀 수도 없는 현실이라니요. 며칠 전 주말 오후 에밀리와 타이탄과 함께 메모리얼 파크에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한산했죠.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들과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웃들만 보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잔디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고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해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저 멀리서는 아이들이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고 있었고 연못가에서는 오리들이 한가로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거래 건이 있다면서요. 잠시 전화를 받는 동안 에밀리는 공원 입구에 나타난 풍선 아저씨를 발견했나 봐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린 무서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거대한 로트와일러가 에밀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에밀리의 다리를 물어버렸고 에밀리의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죠. 이 와중에 타이탄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번개처럼 달려들어 로트와일러의 목을 물었죠. 자기 몸집의 2배는 되는 로트와일러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타이탄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끝까지 에밀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갑자기 들개 3마리가 더 나타났거든요. 타이탄은 이제 4마리의 개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타이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마리가 달려들 때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반격했고 에밀리 주변을 계속 돌면서 들개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죠. 타이탄의 하얀 털은 이제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들개들을 막아섰죠. 마침내 공원 순찰 대원들이 도착해서 들개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와중에도 타이탄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손을 계속 하차주면서 안심시키려 했죠. 구급대원이 에밀리의 상처를 치료할 때도 타이탄은 날카롭게 지켜보면서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해서도 타이탄은 계속 에밀리 곁을 지켰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할 때도 살짝 뒤로 물러나 있다가 진찰이 끝나면 다시 에밀리 옆으로 다가와 발을 슬쩍 올려놓곤 했죠.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에밀리를 지켰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돗개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로트와일러나 다른 맹견들은 공격성이 본능에 가깝지만 진돗개의 용맹함은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이탄은 평소에는 정말 온순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리를 만져도 전혀 짜증내지 않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모습은 마치 전사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의료진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했다는 게 놀라웠죠. 이건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지능과 충성심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해요. 에밀리의 치료가 끝난 후 우리는 타이탄을 동물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갈비뼈가 3대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있었대요. 게다가 목 부근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7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어요. 기다리는 동안 에밀리는 계속 울면서 타이탄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물었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다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다니.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타이탄의 생명력이 놀랍다고 하셨어요. 보통 개였다면 이 정도 상처로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래요. 하지만 우리의 타이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회복 과정도 놀라웠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4일 만에 걸어다니기 시작했대요. 병원 직원들도 타이탄의 강인함에 감탄했죠. 회복실에서도 에밀리가 면회 올 때면 꼬리를 흔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고 해요. 타이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돗개라는 견종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타이탄의 회복력이 일반적인 개들과는 다르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력과 의지가 특별했다고 하셨죠. 특히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에 감탄하셨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타이탄을 신사견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무리 아파도 투약 시간이면 얌전히 기다렸고 상처 소독할 때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간호사들이 다가오면 스스로 다친 부위를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영리함은 다른 견종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타이탄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병원 생활 중에도 의료진들의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체열이나 상처, 소독 시간이 되면 스스로 준비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픈 다리를 만지려 할 때 긴장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금방 이해했대요. 심지어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터득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타이탄은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과 달리 에밀리가 혼자 밖에 나가려고 할 때면 부드럽게 막아섰고 산책할 때도 주변을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웃들과 만날 때는 여전히 온화하고 친근했어요. 위험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는 판단력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특별했어요. 에밀리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장난감을 물어다 주면서 같이 놀자고 유도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격하게 놀면 살짝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게 만들기도 했죠. 한 번은 에밀리가 학교에서 진돗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타이탄의 영웅담이 소문나면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거였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진돗개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진돗개가 한국 진도에서 수천 년간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는 것, 과거에는 호랑이 사냥에도 동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전쟁 때는 주인과 헤어진 진돗개가 3년이 지나서도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타이탄의 행동을 보면 이런 역사가 이해가 됐어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위험 상황에서 보여주는 용맹함,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까지. 이런 특성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겠죠. 한 수의사 선생님은 진돗개의 뇌 구조가 다른 견종들과 달리 더 발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타이탄의 자발적인 학습 능력이에요. 에밀리가 숙제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에밀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위로해주곤 했죠. 심지어 에밀리의 기분에 따라 장난칠 때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했어요. 한 번은 에밀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좌절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타이탄이 재빨리 에밀리의 좋아하는 인형을 물어다 주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타이탄은 남다른 학습 능력을 보여줬어요. 현관문 벨소리가 나면 먼저 창문으로 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익숙한 사람이면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지만 낯선 사람이면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우편물이 들어올 때의 반응이었어요. 일반 우편물은 그냥 두지만 등기나 택배가 오면 저를 부르러 왔어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웃들 사이에서도 타이탄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로트와일러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용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죠. 작은 영웅, 큰 용기라는 제목으로 타이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기자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건 타이탄의 현명한 용기였어요. 맹목적으로 달려든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타이탄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지혜로움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상황에서의 용맹함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판단력이 더 값진 거니까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면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전한 루트로 우리를 안내하죠. 공원에서도 다른 개들의 기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공격적인 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피해가기도 해요. 타이탄이 보여준 특별함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맹목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타이탄을 통해 배웠답니다. 이제 곧 마이클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을 지켜준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타이탄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선생님은 타이탄을 관찰하면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특히 타이탄이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놀랍다고 하셨죠. 이런 공감 능력은 보통 개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타이탄은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이자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답니다. 이런 타이탄의 모습을 보면서 진돗개의 특별한 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수호자라는 걸요. 이제 타이탄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